전라남도 여수. 캄보디아에서 아들이 실종됐다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진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작년 말에 이제 돈 벌러 간다고 갔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한 5, 600만 원씩 준다고 한 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후진국인데 거기서 그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냐. 아는 형님이 오란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주고 갔어요. 순박하고 푸근한 성격.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아빠였던 오승준 씨.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그는 작년 12월 캄보디아행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 씨는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로 가장 위험하다는 곳 시아누쿠빌에 있답니다. 작년 연말에 가가지고 아직 오지를 않고 있는데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처음엔 그저 일이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아빠가 이 돈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보낼 수가 없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빠 그리고 아빠 나 이긴 줄 알았잖아. 아이고. 뭐야? 아빠 나 이긴 줄 알았어? 나 이긴 줄 알았잖아. 지난 5월 오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 그러자 오 씨는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찻잎을 생산하는 공장이 취직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아들이 보내준 사진 배경엔 화려한 조명이 가득합니다. 어디죠? 그리고 누군가를 의식한 듯 굳은 표정을 짓던 아들. 표정이 얼굴이 예. 안 좋아요. 예. 이날 이후 또다시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문자로 받았죠. 빨리 좀 해제를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연락이 문자로 오니까 이제 살아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지 말대로 해제를 시켜줬죠. 해제 시켜주고 나니까 또 이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참. 오매불망 아들의 연락만 기다렸던 가족은 또다시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러자 지난 7월 갑자기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빠 두 번 부르고는 아무 대답 없이 치치치치 이런 소리가 잡음만 나고 다 끊어지고 나서 이제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아유. 통제가 돼갖고 있다는 거,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제가 되고 네. 있다. 그거 예.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바깥에는 못 나갈 거 아닙니까. 야. 아들은 정말 캄보디아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일까? 여보세요. 통화가 됐네요. 왜 전화 그리 늦게 통화가 돼? 동생이 지금 핸드폰 갖고 왔네. 아버지 전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전화를 계속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아니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랬지. 그런데 너는 안 갇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나와서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냐고 말이야. 아버진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내일이라도 내일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어디 가서 내가 갈 수만 있으면 끄집어보고 싶죠. 캄보디아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SNS에는 자신이 해외에 감금됐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큰일인데요. 네, 그래서 절박함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들을 탈출시켰다는 한인 구조단을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저희가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연락을 했지만은 그쪽에서 한 반 정도는 그 연락이 바로 끊기는 바로 경우가 끊긴다. 예. 이게 중요하네요. 경찰에다가 연락을 한다거나 연락하는 뭐 그런 느낌만 보여도 손가락을 자른다. 손가락을 그리고 뭐 자기도 잘렸대요 하나는. 아유. 그러면 또 연락을 한다 그러면 또 하나 자른다 이러고 지금 그렇게 그냥 지금 계속 하고 있대요. 아, 이 단체의 도움으로 캄보디아에서 탈출한 사람은 총 7명. 살아 돌아온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거기서 와가지고 교도소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한 1년 7개월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PTSD 때문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런 게 뜨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제 왔어요, 아들분은? 8월 달았죠. 8월 9일날 입국했죠. 만나뵐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 지금 부모도 지금 다 정치과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 귀국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 입원하거나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수감되기 일쑤였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캄보디아 감금 탈출자이자 범죄 가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청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처음에 가게 된 좀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금전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지인이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막 5천만 원도 벌 수 있다고 해갖고 5천만 원이라는 거를 벌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좀 어땠어요? 가장 됐지만 뭐 5천만 원이 아니어도 당장 내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다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갔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허황된 꿈을 쫓아 지난 2월 캄보디아행 티켓을 끊은 두 사람. 아, 참. 하지만 문제는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한 직후부터 발생했다 합니다. 중국인 2명이 저희를 데리러 왔고 프놈펜이 수도긴 한데 엄청 깊숙이 들어가면 엄청 깡촌이거든요. 그래서 깡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저희 데리러 온 중국인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안에 들어가니까 총기 소지 군인들도 엄청 좀비 군인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총기를 다 들고 있고 좀 가자마자 겁이 많이 실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끌려가듯 도착한 곳은 마치 범죄 영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펼쳐졌다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를 이름이 아닌 별칭으로 부르고 있었다 합니다. 범죄도시 영화에 나오는 전두광, 장이수, 장첸이고 막 그런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돌립니다. 계속 시킵니다. 아침 6시, 7시부터 밤 11시. 한국인이 필요한 이유는 어느 정도 피자만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우리를 그런 용도로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공짜로 밥만 먹이고 일시투면은 우리를 진짜 현대판 노예로 그냥 부려먹을 생각으로 왔구나 속았다. 두 청년은 그곳에서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 합니다. 여기는 이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식당가가 있었고 여기는 다 앞에 경비들이 한 15, 20명 정도가 서 있고 부장한 경비들. 이곳에서 24시간 감시 속 하루 17시간씩 일을 해야 했다는 두 사람. 여권도 빼앗겨 도망은 엄두도 못 냈다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 전기를 했는데 한 50m 멀리 있는 사람도 이걸 들을 정도로 그게 엄청 컸고 의자랑 손이랑 같이 막 수갑도 채워놓고 수갑 연결한 다음에 아예 못 일어나게끔 막았는데 캄보디아 사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뒤에도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구인글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해당 글의 모집책과 직접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는 지역과 나이, 성별을 묻더니 급여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기야 통화를 제안하던 모집책. 콜센터는 당연히 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합법적인 게 아니라서 어떤 일을 해요? 가면? 그냥 이제 뭐 사업자들한테 전화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매뉴얼 멘트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회사 이름은 뭐예요? 그래서 이름은 따로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나쁘게 하고 뭐 강금을 한다든지 뭐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메신저로 바로 취직이 된다는 말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전한 일자리라고 광고하면서 회사 이름 밝히지 않고요. 또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런 모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SNS와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 실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들어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라면 할 수 있다는 일, 불법이지만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 그 실체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캄보디아에 직접 가셨군요. 예. 네, 직접 갔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나라 캄보디아. 그 찬란한 외면 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원래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리잖아요. 이 관광지로 좀 관광지가 유명하죠. 많잖아요. 예. 그럼요. 하지만 최근 한국인 감금 폭행 사건이 잇따르며 범죄 국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nhóm có ai tan chân nó bông tay tan mà nữ gì miên là của miên là ồ tay kia trơn từ miên tất cả nó nâng trơn qua miên kia chân trơn kia trơn tay con qua những tay thôi mũi chân thôi ấy ខាងbên ជនជាតិកូរ៉េដែលគាត់ធ្វើការតាមប្រព័ន្ធអនឡាញមានបញ្ហាស្រុកខ្មែរអញ្ចឹងណាតែការងារហ្នឹងបើតាមខ្ញុំស្ដាប់មើលទៅវាមិនពាក់ព័ន្ធជាមួយនឹងខ្មែរទេគាត់ពាក់ព័ន្ធជាមួយនឹងជនជាតិចិនគាត់ធ្វើការអនឡាញជាមួយចិនណាមិនមែនជាមួយខ្មែរទេអញ្ចឹងវាមានបញ្ហាជាមួយចិនប៉ុន្តែវាពាក់ព័ន្ធ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វាជាប៉ះពាល់ដែរ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범죄 소굴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갑니까? 그곳은 바로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겉보기엔 신도시 같지만 실상은 수천 명이 감금된 스캠 범죄단지입니다. 바로 저곳이군요. 웬치라 불리는 이 범죄단지들은 내부를 볼 수 없게끔 외벽이 높게 설치돼 있었고 철조망이 두텁게 쳐져 있었습니다. 철저히 격리돼 있네요. 예. 인근 캄보디아 상인들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들어보신 거는 뭐 아무것도 없으신지 좀 한국인 관련해서. 없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인의 시선은 철저히 차단돼 있었습니다. 철창이 되어 있네요.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지에 50여 곳의 범죄 단지가 있고 약 20만 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민들은 캄보디아에 이 같은 범죄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일까? 저 시아누크빌 거기에도 보면 요번에도 들어보면 관광 왔다가 카지노 하다가 돈 딱 털어지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아유 다 이러셨어요. 좀 여권 맡기시면 한 천불 구워드릴게요. 뭐 이런데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늘어나고 그럼 이제 돈 가져와야 되는데 이자 포함해서 얼마나 주셔야 되고 그럼 호텔 시설 좋으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돈 보내오면은 가세요. 여권 드릴게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거는 관광으로 왔던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광고 보고 이렇게 취업해서 왔다가 그렇게 당한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캄보디아 교민은 1,600여 명. 이번 사태의 여파는 그들의 일상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여행사는 대부분의 예약이 취소됐고 식당은 텅텅 비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20살, 26살 자기들이 800만, 1000만, 1,500만 원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니까요. 네. 뭐 진짜 돈 그만한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라고 선배, 후배, 소개로 왔다. 근데 그 사람들도 이게 약간 불법이라고 말 안 하고 왔을까요? 식당이라는데 그 정도 준다 이런 거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 그렇게 눈이 들이해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그걸 방지해야 되죠. 그런 거를. 그걸 안 하고 뭐 그 애들이 안 오면은 베트남으로 이런 오면은 뭐 베트남 같이 있다 오면은 3시간에 다 들어오는데 한국으로 못 오니까 그걸 못 오게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안타깝잖아요. 한국에 있는 수가 짜증나요. 범죄 단지를 추적하던 그때 우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 범죄 소굴에서 간신히 탈출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탈출했다고요? 모르고 온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명 치면은 모르고 온 사람은 한두 명. 그리고 딴 데 이제 거의 나머지는 경리자들이에요. 딴 데서 해갖고 뭘 잘못하든가 뭐 해갖고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좀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중국. 오리지널 중국인이고 그래서 통역 하나 들으면 정조. 단지 들어가면 전화기하고 여권은 다 무조건 앞서거든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조직 측의 말에 따라간 곳. 그는 민수 씨의 이름으로 1,70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큰 빚이 생기자 스캠 범죄 단지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거의 20일 동안 아무도 안 하고 그 대본 있잖습니까? 그거 이거 외우고 쓰고 이거만 하루에 14시간씩 했어요. 14시간씩이요? 네. 어떤 게 적혀 있어요, 그 대본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게 야들이 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1차 쪽. 1선 그 내용이 저거지. 한국에 선생님 명의로 된 한국의 전화번호가 뭐 보이스피싱에 관한 뭐 문자 발송에 사용이 됐다. 그럼 이제 검찰청에서 검사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는 얘기를 방법을 뭐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을 속이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일. 그곳에서는 죄를 얼마나 잘 저지르느냐가 곧 서열을 결정했습니다. 아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비정상으로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딴 데 갔다가 또 와서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같이 빚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매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확실히 뭔가 좀 그런 실적이 있거나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좀 대접을 받아보는 게. 그렇죠. 세우는데 왜냐면 예를 들어 보통 사람 가면 2층 침대 그냥 매트리스도 뭐 얄팍한 이런 데서 자고요. 근데 실을 좀 올리고 이러면은 침대 그냥 침대 1인 침대 갖고 주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고. 외출도 자유로워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빚이 없으면 외출은 일요일마다 하죠. 이야, 이게 참. 근데 우리같이 빚 있는 사람들은 팔려온 사람들은 그걸 다 갚을 때까지는 외출 안. 김 씨의 역할은 한국인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두려움을 조장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와, 이게 참. 범죄 실력을 쌓을수록 단계가 높아지고 그만큼 자유와 돈도 주어집니다. 와. 김 씨처럼 빚이 있거나 일을 못할 경우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 마지막은 보코산까지 팔려가게 됩니다. 김 씨는 시아누쿠빌까지 팔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프롬펜, 시아누쿠에서 거쳐서 가는 게 이제 볼펫, 그다음에 바베, 목바에, 그다음에 마지막 최선지가 그 보코산. 그게 최종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여기서 볼펫, 시아누쿠를 안 됐으면은 볼펫이나 아니면 다시 목발 쪽으로 다시 갔겠지.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 보코산이나 이런 데 팔아넘긴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보코산이.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악명 높은 보코산 스캠 범죄 단지.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 단지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체벌일지, 뭐 계단 타고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 감금시킨다든지, 밥도 안 주고 한 20시간씩 감금시키거든. 계단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계단,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 25층인데 1층부터 25층까지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걸 시켜요. 네. 그리고 정말 안 그러면 구타도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안 하고 우리 데려가요. 데려가고 이제 그 다음에 오면 막 이렇게 멍드는 거 막 그래요. 우리도 우리 건물 옆에 있던 건물에 벌써 6층인데 벌써 뚫렸다. 다행히 죽진 않고 하반신 나왔더니.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힘들어갖고 자기가 저기 뭐 찌르고 이런 애들도 많고 사실. 지난 7월 17일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향했던 22세 청년 박 씨. 그러나 3주 뒤 보코산 부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박 씨를 캄보디아로 데려간 홍모 씨와 중국인 3명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직접 고문을 가한 핵심 가해자는 아직도 도주 중입니다. 그런 큰 죄를. 한국인 박 씨의 시신이 2개월 동안 안치되었다는 턱틀라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참. 지난 10월 20일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현지 의료진과 함께 공동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검하고 했던 거는 좀 기억나시는지 며칠 전에? 사실은 여기서 부검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서 했다는 것도 사실인데 정확하고 이제 자세한 정보는 잘못 나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 한국인 시신이 더 있다는 것. 네? 더요? 사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원에 남아있는 한국인 시신 3구는 모두 남성으로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인이 다 똑같네요. 네. 그렇다면 범죄와 연관된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가 엄청 많았어. 지금 한국 언론 보도가 무서울 정도로 하도 많이 나와서 약간
다 무섭다고 하고. 어떤 CC는 아마 그 밀림 속에서도 버릴 수 있고 뭐 도시 근처에는 특플라자원이 가서 거기서 그냥 매장 해버리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사태 그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거는 너무 가장 큰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사람은 바로 프린스 그룹의 천지 회장. 프린스 그룹은 부동산, 금융, 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거대 기업입니다. 천지 회장 소유로 드러난 비트코인만 약 21조 원 상당. 과거 승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 그룹의 클럽도 폐업한 상황. 저 클립이 아주 널리 알려졌었죠. 예. 네. 마치 흔적을 지우기라도 하는 듯 계열사들을 처분하고 종적을 감춘 천지 회장.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천 회장을 기소하며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3천만 달러네. 네. 그것도 계산했지. 와, 3천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인데? 하루에 405억 원? 예. 그러면은 365일 하니까 14조 8천억 원을 벌더라고요. 아이고. 와. 은밀하게 프린스 그룹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키운 천지 회장.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천즈라고 하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더라고요. 중국인인데 캄보디아로 귀화해서 정상적으로 사업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이런 범죄까지 했다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18일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줄지어 들어오는 사람들. 이들 중 59명은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소탕 작전 때 붙잡혔고 5명은 현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구출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본인들이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면서 실제 책임을 묻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습니다.